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에서 우분투 아시아 컨퍼런스 개최, 바다에서 시작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우분투 한국 커뮤니티의 한영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분투 한국 커뮤니티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메이트에서 일을 하고 있고, 작년하고 올해 컨트리뷰션 아카데미에서 각각 우분투 한국어 번역팀하고 한치피 팀에서 멘토로도 활동을 했고요. 올해 처음으로 했던 우분투 아시아에서 오거나이저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이제 올해 처음으로 진행했던 우분투 아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컨퍼런스의 내용보다는 저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작을 했고 어떻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개최를 하게 됐는지 하면서 어려웠던 점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로 어떻게 시작했는지랑 어려웠던 점,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내년에 좀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크게 이제 세 가지 계기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계기는 이제 우분투 한국 커뮤니티가 17년도에 KCD 행사에 참석했었는데요. 이때 일본 데비안 커뮤니티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면서 해외 커뮤니티하고 교류에 관심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해외 커뮤니티랑 교류를 하면서 해외 행사도 많이 참여를 하고 해외에 있는 우분투 커뮤니티도 찾으려고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우분투 행사가 따로 이제 아시아 쪽을 커버하는 행사가 없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우분투 커뮤니티를 찾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약간 글로벌 커뮤니티하고 지역 커뮤니티, 로컬 커뮤니티가 좀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서로 관심사도 다르고 약간 글로벌 커뮤니티에서도 뭐 로컬 커뮤니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느낌. 그러다가 중간에 작년 가을에 한번 우분투 커뮤니티 의회가 한번 사라진 적도 있어서 이런 거를 보고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때마침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도 여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우분투 아메리카라는 행사를 제안하신 분인데 이분이 제안서를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앞에 나왔던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무모한 제안에서 약간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글로벌 행사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뭐 주변에 있는 이제 일본이나 대만 커뮤니티랑 같이 뭐 온라인으로 준비해보는 거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뭔가 한번 던져봤는데 다들 동의를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으면은 먼저 사람을 모아야 하는데요. 우분투 같은 경우는 이제 로컬 커뮤니티 포털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다양한 로컬 커뮤니티에 대한 연락처나 활동 같은 게 나와 있는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웹사이트가 오래됐죠.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연락처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하기가 쉽지 않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이제 교류를 한 적이 있어서 연락할 수가 있었는데 대만이나 중국은 연락이 잘 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시도를 했었는데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페이스북에서 이제 찾아가지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저희가 연락을 하게 됐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분투 아시아 컨퍼런스에서 이제 중국 커뮤니티 분들을 만났었는데 그분께 도움을 받아가지고 텔레그램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좀 더 많은 지역에 모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지역으로 확장도 하게 되었고, 아무래도 팀별로도 사람이 좀 두세 명씩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좀 더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만 커뮤니티에서 이제 다른 이제 홍콩이라든가 말레이시아 쪽에도 연락을 하게 돼서 합류를 하게 되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글을 올려서 또 진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좀 있는 게 다들 커뮤니티 운영진 분들이 다들 너무 바쁘셔가지고 뭔가 쉽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중국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운영진 분들이 전부 다 회사 일을 바쁘셔서 이렇게 운영을 다 손에 놓고 있고
그동안에 이제 커뮤니티는 이제 둘로 쪼개져서 뭐 QQ 채팅방이랑 포럼이 다 이제 팀이 따로 돌아가는 약간 그런 상태로 운영되는 커뮤니티에 있어서 약간 이런 걸 보고 약간 좀 당황했던 기억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디스코스에다가 공개적으로 이제 사람을 모집하는 글을 올려서 이렇게 그런 사진이고요. 다행히도 이렇게 글을 올려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행사 팀을 모집한다는 이런 글을 보셨고 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또 문제가 하나 더 생겼는데 그건 이제 우드 커뮤니티에서 연락을 주면 좋은데 다른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연락을 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은 해당 지역에 있는 우드 커뮤니티랑 먼저 연락을 시도를 했었어요. 저희가 이번 행사 같은 경우는 네팔이나 인도네시아 쪽에 해당이 됐었는데 연락을 해보니까 다들 크게 관심이 없거나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굳이 우드 커뮤니티를 들기보다는 좀 더 열정이 있는 이런 다른 커뮤니티를 들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다양한 커뮤니티로 좀 더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다양한 커뮤니티가 정말 많이 모이다 보니까 보시면 이제 사람도 굉장히 많죠. 이제 채팅방 하나에 30명이 있는데 의사소통이나 의사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일단은 각자 이제 배경도 너무 다르고 이제 행사 개최에 대한 경험도 다르다 보니까 이제 의견이 많이 갈리죠. 그래서 거기서 결정하기도 힘들었고 각자가 아는 이제 모범 사례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서로 뭔가 얘기를 해도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지 못해서 진행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뭐 영어를 못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이게 무슨 맥락에서 나온 건지 잘 이해를 못해서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대로. 대표적으로 이제 자막에 대한 의사결정이 쉽지가 않았는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발표자를 모을 때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글로벌 행사하면은 보통 이제 영어로 발표를 하는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정작 이제 제안을 하면은, 영어로 발표하는 거에 자신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한국어로도 발표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제 결정이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뭐 어떤 분은 이제 통보 번역을 하기는 너무 지출이 크니까 그냥 언어별로 트랙을 만들자라는 의견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자막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모두가 다 같이 즐길 수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어떤 분은 뭐 굳이 그런 걸 해야 되냐. 글로벌 행사하면 다 영어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어서 굉장히 삥삥 돌면서 굉장히 의사결정하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크게 나눠가지고 좀 결정을 했었는데, 지역별로도 또 이제 이런 영어로 발표하는 거 익숙한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나눠서 좀 추려서 했던 것 같고, 이제 사람을 고용해서 하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원봉사자 지원을 받아서 하되 다만 이제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피치 투 텍스트나 뭐 기기 번역 같은 걸 좀 활용을 해서 최대한 부담을 줄여드려서 이렇게 진행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거는 이제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후원을 받으려면은 뭐 어떻게 하든 계좌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행사를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어디에다가 계좌를 만들어서 할지도 굉장히 애매하고, 뭐 이거 지금 처음에 한 행사 하자고 뭐 법인을 만들기도 애매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히 갈렸는데, 뭐 어떤 분은 뭐 은행 계좌만 있으면 된다. 뭐 글로벌 행사 하는데 다양한 지역에서 이렇게 후원 받는 건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아니 그러면은 뭐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하고 뭐 후원별로 이렇게 받으면은 사인과 서명 뭐 계약은 어떻게 하죠?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서로 이 은행 계좌라는 단어가 정확히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사결정이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은행 계좌를 힘들었다고 한 쪽은 뭐 이게 개인 뭐 은행 계좌만으로 하기도 힘들고 뭐 대체 설립도 힘드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뭐 기념품이나 서비스를 이제 후원받는 방식으로 이제 고려해보자는 얘기를 했었고, 앞에서 이제 은행 계좌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신 분들은, 아니 보통 글로벌 행사 하면은 뭐 현금 후원이 모모 사례인데 왜 복잡하게 가려고 하시냐, 이렇게 해서 또 의견 충돌이 많이 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맥락을 같이 보니까 서로 얘기했던 은행 계좌가 굉장히 다른 거죠. 앞에서 이제 은행 계좌만 된다고 하신 분들은 그 은행 계좌를 알고 보니까 뭐 기업이나 법인이 계좌였던 거고, 은행 계좌로는 힘들다고 하신 분들은 보니까 이제 조그만 행사를 하셔서 이제 개인 계좌를 활용하신 분, 그래서 개인 계좌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의견이 이렇게 양쪽으로 굉장히 갈렸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서로 이해를 하고 뭔가 결정을 하기가 힘들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 서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돼서 또 이런 새로운 단어도 이렇게 배우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피스칼 호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가 이제 따로 법인을 만들지 않고도 뭐 큰 프로젝트나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게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단체나 개인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해주면은 이제 그 커뮤니티를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돈 관리나 뭐 세금 처리 같은 걸 다 해주고요. 발표 제안서에서 세션을 선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 세션 선정 기준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우분투 관련 행사니까 우분투와 관련 있는 주제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뭐 어느 범위까지 선정을 해야 되는지 잘 얘기를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혼선이 있었죠.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플러터에 대한 세션인데요. 이거 이제 플러터 데스크탑 개발에 대한 세션인데, 이제 요거를 보고 다른 커뮤니티에서 오신 분들 의견은 아무래도 이러겠죠. 이제 플러터만 보면은 이제 플러터랑 우분투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반려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근데 이제 우분투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이게 관련이 있다는 걸 알죠. 왜냐면은 이제 플러터가 우분투 개발도 지원을 하고, 이제 스냅이라는 우분투 패키지 매니저에서도 이제 플러터로 개발된 앱 패키징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거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렸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그러니까 제목만 바쁘시다 보니까 제목만 간단히 보시고 판단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거에서도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에 진행했던 오픈소스 컨트리뷰터에 대한 그런 제안서인데요. 요거 이제 또 어떤 분은 보시니까 어떤 분은 컨트리뷰턴이라는 행사를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오탈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지역화, 컨트리뷰션 이렇게 읽으신 다음에 우리 뭐 워크샵 슬롯이 없는데 요거 워크샵으로 바꾸시면 어때요? 라는 그런 의견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약간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힘들었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받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는데요. 이거는 이제 후원사를 모으는 것보다 그 전에 앞에 준비를 하는 게, 후원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가 나왔던 이제 피스칼 호스트를 구해야 이제 후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또 온라인 행사에서 구하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이제 예상 규모가 작아서 이제 이런 피스칼 호스트 수수료가 저희 예산보다 훨씬 더 커서 이제 구하기 힘든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그 피스칼 호스트도 이제 알아보니까 이런 서비스 제공 형태나 수수료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행사에 맞는 피스칼 호스트를 이제 선택을 해서 얘기를 해서 뭔가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데는 입금된 금액이 10%만 가져간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이렇게 똑같이 퍼센테이지로 가져갔는데 뭐 입금 횟수만큼만 결제할 수가 있다고 하고, 어떤 데는 뭐 정말 뭐 배송까지 다 해주는데 수수료가 출금할 때마다 이제 수수료가 나가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뭐 고르기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칼 호스트가 있을 때는 없을 때에도 이제 고려하게 되는 후원사 프로그램이 굉장히 달랐고요. 없을 때는 이제 돈을 못 받으니까 이런 기념품 후원, 뭐 자막 제작 같은 걸 이렇게 부분별로 이렇게 받아내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업에서 이제
이런 업체를 또 선정을 하다 보니까 후원사를 구하기 아무래도 좀 더 어려워지겠죠. 근데 피스칼 호스트 같이 이런 재정이나 세금을 관리해주는 이런 파트너가 있으면은 이제 현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금액양에 따라서 이제 등급을 나눠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훨씬 더 이제 간단하게 구성할 수가 있죠. 그리고 후원사를 좀 더 모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어려웠던 점이라면은 약간 자잘한 변수랄까요? 경조사 같은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갑자기 가족분이 돌아가시다거나 뭐 자녀를 출산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이런 것도 좀 굉장히 안타까웠었는데 우분투 미얀마 커뮤니티가 이제 팀에 합류를 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쿠데타가 발생을 해서 참여를 못하게 됐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다행히도 몇몇 분들은 다른 나라에 이제 난민으로 자리를 잡으셔서 참여를 하신 분도 있어서 좀 다행이었던 그런 때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자잘한 변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사전 녹화에서 가이드라인을 좀 벗어나서 영상을 주신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예를 들면은 너무 짧은 영상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후원사 세션이 아닌데 이제 자기 회사 제품이나 솔루션 광고를 대놓고 넣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편집이나 다시 찍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던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행사에 사용한 이벤트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할 때는 괜찮은 것 같아서 잘 사용했는데 정작 이제 행사가 끝나고 실제로 체크인한 분들을 파악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체크인 기능이 이렇게 없어서 좀 곤란했던 적도 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사전 녹화 영상을 유튜브를 같이 활용을 해서 유튜브에 있는 채널 분석 기능으로 이렇게 파악을 좀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이런 플랫폼의 기능도 좀 더 잘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다행히도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서 이틀간 첫 오픈 아시아 행사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었고요. 후원사도 굉장히 충분히 있었고 세션도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했었습니다. 380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고요. 이거는 실제 저희 행사할 때 사진입니다. 저희 뭐 이제 게더타운에서 이제 네트워킹 행사도 했었고, 뭐 일반적인 세션 행사, 이제 뭐 키노트는 이제 우분투 데스크탑에 있는 켄 반다인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이제 키노트를 해주셨고요. 뭐 패널 세션,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또 캐노니컬의 우분투 커뮤니티 팀이 또 저희 행사를 할 때 다시 이렇게 또 팀이 이제 생겨나서 저희 행사를 할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사를 마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역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제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일단은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먼저 정말 잘 듣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명확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세션 선정이라든가, 그래서 먼저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야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때 아무래도 혼선이 좀 더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미리 목표로 하는 이런 규모나 일정도 좀 정해두어야 행사 준비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좀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 일단 뭐 받아보고 해보자라고 하기에는 약간 예산 규모를 예측할 수가 없게 돼서 또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약간 좀 정해두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좀 배우게 됐습니다. 사람도 이제 너무 많이 모으면은 의사결정이 좀 힘든 점이라거나, 그리고 또 다른 해외에 있는 커뮤니티 운영진들을 보면서 이분들은 보니까 굉장히 일부 이제 한 분이 오랫동안 운영하셨는데 이제 회사 일로 바쁘셔서 이제 손을 놓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커뮤니티가 지속이 되려면은 역시 커뮤니티에 계속해서 새로운 분들을 이제 들이고 주기적으로 세대 교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년에 또 어떻게 할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아직 내년에 어떻게 할지 계획은 딱히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은 아직 정산을 아직 마무리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내년에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오프라인으로 이제 우권 알짜를 한번 해보고 싶지만은 아무래도 정부 방역 지침도 계속 한번 살펴봐야 하고요. 근데 만약에 또 제가 한국에서 또 하게 된다면은 또 온라인으로 한 행사랑은 또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저희 우군 아시아 관련된 웹사이트나 유튜브 링크고요. 저희 행사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 들어가셔서 좀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우권 아시아를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또 저처럼 이렇게 큰 행사를 준비하신 분들이 발표를 보시고 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